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불량을 하나 경험을 했는데요. 네, 이 불량은요, 상단에 숭숭 뚫려 있고, 그러니까 압출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옆에 부분에 보면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볼록하게 레이어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량들은 서로 제각기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걸 텐데요. 이 불량 중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가장 위에 부분에 있는 듬성듬성 되어 있는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요, 이 출력물은 바로 0.8 노즐로 교체한 엔더3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원인이 맞다면 구독자님들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될 것 같다 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프리퀄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저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필라멘트 압출 속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선폭이 0.4mm, 그리고 적층 높이 0.2mm, 그리고 출력 속도를 50mm/s로 했을 때 이때 나오는 값이 필라멘트 압출 속도가 1.66, 3 이렇게 나왔었죠. 네, 이거를 분당 속도로 계산을 해보면 100mm/min 정도의 속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압출량이 감소해서 듬성듬성한 표면을 갖게 된 원인이 필라멘트의 압출 속도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프론터 페이스로 접속을 해서 프린터에 연결을 해봤더니 펌웨어에 설정된 스택 값이 원래 있어야 되는 스택 값보다 현저하게 작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익스트루더를 교체를 하고 나서 스택 값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저장까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전 값으로 돌아가 있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실제는 한 14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한 93, 4 뭐 이렇게 스택 값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압출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스택 값 설정에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내기는 너무 아쉽죠. 스택 값이 제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단의 표면이 듬성듬성 조금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택 값을 캘리브레이션 하고 출력을 한 결과물인데요, 이 결과물에 보더라도 약간 틈이 있거든요. 이 틈이 왜 생기느냐를 안다면 여러분이 겪게 되실 수 있는, 또 겪으셨을 스택 값과는 무관한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선폭 0.4, 적층 높이 0.2, 출력 속도 50mm, 이렇게 100mm/min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굳이 100mm/min이라는 분당 속도를 계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택 값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는 캘리브레이션 값이 들쭉날쭉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결과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압출 속도에 따른 압출량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익스트루더 스택값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방식대로 100, 한 30, 40 정도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압출을 100mm만큼 한 다음에 남아있는 길이를 측정을 해서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스택값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한번 하고 나서요. 네, 그랬을 때 PLA를 사용하고 온도 200도 온도에서 진행했을 때 결과값입니다. 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100에서 150mm 정도에서는 거의 한 100 근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반해서 이 속도를 점차 올렸을 때 한 300 이상, 3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압출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0.4mm 그리고 0.2mm 적층 높이에 출력 속도 50mm는
100mm per minut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스택값 캘리브레이션을 G1, E100, F100이라고 해서 100mm per minute로 이 스택값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였다면 대체적으로 안정된 구간에서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값에서 캘리브레이션이 끝냈는데 이것보다 굉장히 높은 값에서 실제 출력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익스트루더 속도가 100이 아니라 한 350, 400, 500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엔더3에 0.8 노즐을 장착을 하고 출력 높이, 적층 높이의 하이트를 0.3으로 출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출력 속도도 한 50mm/s에서 조금 늘려서 한 80mm/s의 속도로 출력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필라멘트의 압출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네, 익스트루더 압출 속도는 480,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100에서 480까지 늘어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그래프상으로 보면 약 10% 정도 압출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출력이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이 풀리죠. 익스트루더 캘리브레이션을 완벽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듬성듬성 중간에 구멍이 난 이유는 바로 출력 속도 증가에 따라서 압출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죠. 네, 아주 흥미롭죠? 이렇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압출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제대로 필라멘트가 열을 흡수해서 녹기도 전에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압출을 해나가면서 제대로 압출이 안 되는 상황을 그대로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적정한 압출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원리를 통해서 보면 간단하죠? 단위 시간당 압출 최적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굵은 노즐을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퀄리티보다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즐을 굵은 거를 사용을 했는데 그걸 쓰지 말라니요. 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적층 높이를 낮춘다. 네, 0.2에서 0.3으로 올리자 150%의 압출량 증가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거를 다시 낮추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퀄리티보다는 빠르게 어떤 전체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다지 기대하는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속도를 낮춘다. 네, 속도를 낮추면 단위 시간당의 압출 최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이거 역시 속도를 낮춘다는 게 원하지 않는 방향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속도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요, 네 번째로는 바로 출력 온도를 높인다 입니다. 필라멘트가 먹은 열량이 작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가설을 내린다면, 그리고 그것이 근본 원인이 맞다면 이게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500mm per minute의 속도로 했을 때 온도 190도부터 한 240도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쑥날쑥한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220, 225, 230 올라가면서 93, 94, 95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PLA를 갖다가 그렇다고 한 250, 260 이렇게 온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8 노즐을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이 정도구나 라고 그냥 안고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방법 말고 제대로 된 적정 압출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볼케이노 핫엔드입니다. 아마 3D 프린터 생활 오래 하셨던 분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케이노 핫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E3D V6 핫엔드가 이런 많이 보던 왼쪽의 모양처럼 돼 있다면요, 볼케이노 핫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쭉하게 노즐까지 오는 그 히터 블럭이 세로로 되어 있어서 보다 오랜 기간을 많은 열량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속 출력을
하는 프린터에서는 이 볼케이노 하덴드를 써서 출력을 하고요. 요즘 클리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력할 때 막 200, 300까지 높여서 출력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볼케이노 하덴드입니다. 근데 제가 유튜버 중에서 제가 좋아하고 즐겨보는 해외 유튜버인 CNC 키친님이 볼케이노 하덴드보다 더 괜찮은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최근 영상에 소개를 준 게 있습니다. 네, CHT라고 하는 E3D에서 내놓은 노즐인데요. 노즐의 구멍이 세 군데가 이렇게 뚫려 있고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CNC 키친이 이것을 가지고 테스트해 본 결과 파란색 선은 제가 했던 실험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E3D V6 노즐 셋인데요. 회색 선이 볼케이노 하덴드입니다. 반면에 오렌지색은 CHT 노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상으로만 보면 이제 볼케이노 노즐셋을 쓸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죠. 한번 저도 이거를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오늘 저는 스택각 캘리브레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출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늘리거나 아니면 노즐 사이즈를 키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뭐 좀 흥미로운 주제였었나요? 네, 여러분들 프린팅 생활하는데 한 번쯤 알고 있는 좋은 상식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밑에 있는 이런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